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 제51대 임금인 진성여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문왕의 딸이요, 압대의 정강왕의 여동생입니다. 정강왕이 재위하고 1년 뒤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귀족 자제 중에서 임금이 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강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여동생 만, 이름이 만이었습니다. 만이 기골이 장대하고 영민하기까지 하니 다음 왕으로 어떻겠수 하니까 신하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진성여왕을 다음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임금이 되자 진성여왕은 바로 선정을 베풉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를 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헌강왕대의 기와집이 즐비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수초로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신라였다 했지만 그 뒤로 숨은 지역, 특히 여염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고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신라는 하대에 접어들었고 신라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걸 후대 역사가인 특히 김부식이 진성여왕은 미소년과 놀아나고 삼촌과 혼인을 한 음탕한 암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역사의 어떤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습속이기도 했습니다. 한 울타리에서 신라의 왕들은 혼인을 했었죠. 그래서 마땅한 혼인 대상을 찾지 못했겠지만 또 각간 위홍, 삼촌인 위홍을 순애보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좋아했고 혼인을 하고 임금이 된 다음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홍은 진성여왕 2년 만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간 위홍이 진성여왕과 혼인을 하자 위홍의 측근을 중심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전행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진짠지 가짠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적대 측에 쓴 새로운 세력들을 중심으로 시기, 질투, 암투가 늘 왕실에는 흔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각간 위홍은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진성여왕은 화랑도를 중심으로 몇몇 미소년들을 옆에 두고 정치를 했나 봅니다. 그걸 김부식은 사실은 자기의 질투심, 욕심 때문에 정지상을 미리 죽이고 영모에 가담했다 하고 임금에게 보고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 때에 사실은 진성여대왕으로 해동공자도 그렇게 기록을 한 여대왕을 음탕한 군주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고갈되어서 이미 내려온 재원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독촉을 호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민심이 극도로 이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세금을 못 내겠다, 내가 차라리 우리 고장을 지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호족입니다. 그래서 북원에서는 이 대표 호족 중에서 양길과 궁예가 일어나고 전주에서는 견훤이 발호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후삼국 시대의 전초전을 알려온 것입니다. 이때 나라에 괴소문,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망국 찰리나제, 판리 소판리 우사마간 부이사바하 하고 이런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성여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소문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무망국, 망국으로 귀하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뭐가? 찰리나제. 누구 때문에? 찰리나제는 진성여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판니, 판니, 소판니, 우삼, 아간. 아간이라는 벼슬을 가진 서너 명의 사람과 작당을 하고서 자,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러자 굉장히 분노를 한 진성 여왕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냐, 입에 이야기가 떨어지기도 전에 측근히 이야기를 합니다. 왕거인인 줄 압니다. 왕거인은 당시에 이름난 시인이었습니다. 자, 민심을 선동하는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왕거인을 잡아들여라. 잡아들이고 무릎을 꿇리고 취조를 합니다. 그러니 왕거인은 절대 부정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옥살이를 시킵니다. 자, 옥살이를 하는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과 우레가 쳐서 낙뢰가 떨어져 그 옥의 열쇠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거인이 마침내 진성 여왕에게 저주를 퍼부은 왕거인이 탈옥을 하게 됩니다. 자,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거인이 탈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세력 균형이 이미 진성 여왕을 떠나 있었다. 민심이 이반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위, 병, 신하들까지 돌아선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뢰를 핑계로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왕거인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도적들은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최치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2살에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29에 들어온 최치원이 진성 여왕의 눈에 띄어서 아찬이라는 육두품의 최상위 벼슬까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동공자도 진성 여왕을 굉장히 잘 모셨습니다. 최치원이 마침내 시무 11조 개혁 조항을 임금께 바칩니다. 진성 여왕은 이 시무 11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왜 시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측근들 때문이죠. 자, 젊은 새로운 육두품의 신진 세력 출신보다 실력으로 등용을 하자는 그런 개혁 내용을 기존 귀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최치원은 가야산으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진성 여왕은 경주를 통치하는 아주 힘이 없는 군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 호족들은 세금을 자치적으로 자신들이 그 마을에서 거두며 임금과 맞선 세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빨간 바지를 입은 적고적이 봉기를 하게 되고 나라는 마침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임금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효공왕에게 다음 왕위를 물려주고 울어라 진성 여왕은 순애보의 삼촌을 부르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왕사에서 3명의 여자 임금,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어서 통치를 했으니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측근들의 전횡이 말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간 진성 여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